하나뿐인 제주. 이제 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내일. 그 중심에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제주의 내일을 위해 JDC가 함께하겠습니다. 자꾸 다리를 쳐다보게 돼요. 붓지도 않고 가벼우니까. 비결이야? 정맥, 순환, 센스. 아시죠? 센시아. 정맥벽을 탄력 있게 가볍고 편안한 다리 더 매력있죠. 써보세요. 센시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제주 5번째 판입니다. 요즘 제주의 이슈가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이슈 가운데 조만간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제2공항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달 만에 제주에 오셨습니다. 네. 또 다시 제2공항 백지화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궁금한 게 우선 제2공항을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저희 정의당도 네. 제주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제2공항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제가 적극적으로 이 백지화를 촉구하는 이유는 예. 제주도민이야말로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예. 주체라고 보고요. 우리 도민들이 제주공항 백지화를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제주도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예.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주에 항공 수요가 포화돼가지고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시면 어떤 이 항공 수요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을 혹시 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핵심이 이제 지난 20년 동안 그 토건주의 정치에 의해서 난개발이 예. 진행이 됐고 또 지난 10년 동안 폭발적인 관광 수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제주도의 지하수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오염 예. 그다음에 그 개발의 성과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예. 제주도민의 성찰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제주도민들의 1인당 GDP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예. 그리고 또 4대 중대 범죄 발생률도 크고 예. 교통사고 지수도 가장 높고 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제주도민의 삶이 매우 피폐해졌다. 예. 그래서 과연 이렇게 과잉 관광 산업에 의존해서 이 제주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에 대한 제주도민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심의원께서는 제주 공항을 개선하면 항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주 공항을 확장하게 되면 활주로를 바다로 뽑아야 되니까 뭐 해양 환경이 파괴된다. 뭐 그리고 제주시가 과밀화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원희룡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요. 예. 우선 지금 제주도민이 이번에 제2공항을 반대한 이유는 예. 과연 제주도가 제주다움을 유지하면서 그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관광 인원수가 얼마나 되냐. 예. 이것부터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수용성을 먼저 결정해라. 2019년 통계 보니까 연간 한 3,100만 이상이 지금 예. 제주도를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그런 정도 예. 되는데 제주도민이 지금 70만인데 무려 44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2공항을 또 하나 만들면 거의 7천만 명 그렇죠. 수용이 되는데 수도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많은 숫자를 제주도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과잉 관광 산업에 대한 이제 예. 이제 문제인식을 분명히 이번에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관광 수요를 더 수용할 거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예. 일단은 이번에 백지화가 되면 제주도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인원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거에 필요한 인프라는 또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결정이 있으셔야 된다고 예. 봅니다. 아까 그 제주도민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지금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주자치도가 지난 2월에 했던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좀
반대되게 국토부에다가는 계속 추진 입장을 전달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제주자치도는 늘 정부에다가는 왜 제주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지 않나 이렇게 따지다가 막상 제2공항 문제는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지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번에 제주도민의 결정에 반하는 추진 의사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0년 동안 제주도민의 갈등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하고 제주도하고 제주도의회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렵게 합의를 해서 이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합의를 해서 추진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다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될 도지사께서 주민들의 의지와 다른 그 뜻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정말 그거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배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국토부가 소관 부처다 보니까 혹시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내용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공개되지 않은 내용 중에 특별한 내용 혹시 있던가요? 근데 이제 우선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제주 2공항 문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민이 합의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세 번째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토부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토부가 이제 책임있게 선언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환경부에 떠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부로 이걸 넘긴 것은 대체로 뭐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노영욱 그 국토부 장관한테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이제 그 결과를 내야 되는데 뭐 부동의 말고는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1, 2차 이번에 세 번째인데 1, 2차 때보다도 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숨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뭐 한 8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 170개 가까이 이렇게 확인이 됐고 160개 정도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뭐 조류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시간 끌기로 수건 돌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미 도민의 뜻을 정부와의 합의 속에서 밝힌 게 5개월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라. 이제 그걸 오늘 도민들하고 같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 제보안서를 환경부가 받은 다음에 검토 기한이 40일인데 이미 지났고 15일이 더 지났거든요. 조만간 뭐 결론을 내놓을 텐데 저희가 취재할 때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신중히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환경부가 부동의를 결정을 내릴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도민이 결정하고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명백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시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저는 뭐 그럴 수는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론을 낼 수 없는데 0.01%라도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아마 그 도민들이 수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환경부도 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나 국립생태원, 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다가 의견 제출해달라고 6개 기관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을 알아보니까 이번 주 안에 의견을 제출하겠다 그러는데 환경부가 혹시 그 6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부동의가 아닌 조건부동의라든가 다른 결론을 만약에 내놓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셔야죠. 왜냐하면은 이 사안은 이제 뭐 각 부처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관계부처에서 절차적으로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왜곡하고 또 도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결론이 났다면 그거는 국정운영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서 입장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언제쯤 결론 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저는 이번 주에 결론을 다 내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요? 네. 그럼 금요일에 또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이게 방송이 거기까지는 알 수 일요일 없습니다. 오전에 재방송이 될 수도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 만약에 부동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되니까 뭐 백지화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동안 제2공항을 찬성해온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끌어안는 정책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을 혹시 해보셨는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예. 뭐 도정을 책임지는 이제 도지사와 예.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번에 제주도민들께서 제주 2공항 백지화를 그 의견으로 결정하신 것은 예. 단지 제2공항 반대를 넘어서 지난 20년 동안 토건 정치가 만들어낸 제주의 재앙, 예. 이 난개발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말 그대로 제주 주민이 주민 자치로 제주의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 그런 저는 주권 선언이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백지화 이후에 그러면은 제주도의 미래 전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거기에는 이제 관광 산업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이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포함해서 이제 그 비전이 또 한 번 그 제주도민의 손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고 예. 이제 그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 찬성하시는 분들 반발을 풀기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2공항 대신에 대한항공이 소유한 정석비행장을 활용하자는 이런 지금 구상들이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이 정석비행장 대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아직 백지화가 선언이 안 됐지 예. 않습니까? 지금 백지화 선언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제2공항 반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관광 산업이 제주도의 미래를 좀먹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삶을 더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제주다운 제주 발전 전략을 짜자는 게 이제 도민들 생각이니까 우선 그 논의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전망에 대한 논의도 없이 정석 비행장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 갈등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10년 동안 논의해서 제2공항 문제를 예.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매듭도 짓기 전에 지금 또 다른 논란에 불씨를 지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제2차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네. 내용에 보면은 제주 제2공항이 국토 경쟁력을 그 강화시키는데 매우 부합하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게- 이 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 계획을 또 재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국토부에서? 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예. 제주도민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그 주체적인 전망도 중요하고 예. 또 우리 제주는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에 등록할 정도로 예. 생태의 섬, 평화의 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보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도 이제는 예.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이 제주의 경쟁력이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네. 필요하고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존중하면서 지원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건설 그 개발주의가 아니라 제주도 다움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예. 경쟁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원을 정부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제2공항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선거에서 공약으로 다뤄졌거든요. 네. 뭐 도민 여론조사를 했던 것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민 공감대를 모아라 해서 여론조사까지 하게 됐던 건데 내년 대선에서 또 공약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 제주도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면면을 잘 모르니까 대선에서요? 예단할 수 없는데 예. 대선에서는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 봅니다. 결정이 나면. 예.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뭐 내년 공약으로 하겠다 그런 인터뷰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이 결정은 내년까지 갈 게 아니에요. 바로 조만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이 정치권의 어떤 공방이 아니라 도민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이것을 재점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갈등의 제주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아니고 그거는 찬반을 떠나서 도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국토교통위원회가 또 집값도 나오는 데라서 네. 올해 제주도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예. 인천 다음으로 예. 제주도가 올랐고 상반기 누적 상승률이 두 번째거든요. 25평짜리가 뭐
9억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강북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주 집값이 갑자기 막 뛴 게 어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주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당연하죠. 어떤 측면에서? 역대 정권 중에 최고로 집값이 올랐는데 예. 문제는 이제 정부가 한 번도 그 통계를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집값 현실화시키라고 뭐 피켓 시위도 하셨던데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이 집값 폭등 때문에 예.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죽비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집권 여당이 지금 하는 것은 그런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는 데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집값 잡는 데 심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도 이렇게 이제 집값이 폭등하니까 원래 집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집만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 많이 내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일해서 내 집장만 어렵죠.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빼앗긴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제대로 잡아야 예.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열리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할 거 없이 전부 지금 부동산 부자 감세에 매달리고 4%의 부자들의 민원에 매달리면서 44% 집 없는 사람들의 진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 예. 대한민국 국회에 300명이 있는데 거기에 집 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그 정당은 저희 정당을 비롯해서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 그게 참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제주 집값을 잡으려면 뭐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규제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제 밖의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주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나름의 혹시 해법이 있으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이고 또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 정책보다는 제주도 지사와 또 제주도 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시민께서 그 택지개발지구내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업체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제주에 적용하면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 정치권에서 제주도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제가 공공택지라는 거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 택지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강제력을 행사해서 확보한 택지는 공공적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LH공사가 그렇게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절반 이상을 민간 건설 사업자들에게 다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그게 투기의 불쏘시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고 또 편리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되고 민간은 민간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십 년간의 그런 LH공사의 일탈을 이것이 집장사 땅장사에 주력해 왔던 것이 지금 부동산 투기공학을 만든 근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선거 얘기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8개월 남았는데 대선 출마 경험이 있으십니다. 내년 봄에 대선 무대에 또 오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너무나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환기적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그 양당 정치 테이블 위에는 민생은 없었습니다. 국민의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 들면서 국민들이 원한 것은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인데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평등 문제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공동체 붕괴됩니다. 그리고 세대 문제 또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정치가 자기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갈등으로 전가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기후 위기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위기라는 말도 안 씁니다. 이머전시 비상사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체제 전환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정치가 지금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이런 전환기적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한 아젠다를 벼르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당이 다른 당들은 뭐 선거 때 되면은 뭐 인물 영입하고
인물 교체하고 이런 데 주력하지만 저희 정의당의 사명은 정치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그 의제와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큰 그림도 좋습니다만은 그 정치 세대 교체, 뭐 2030 전략 이게 사실 정의당에 선점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돌풍이 불면서 좀 대세가 바뀌었다 이런 좀 흐름이 좀 느껴져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만회를 또 하셔야 아니, 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이제 그건 저는 저 마이크 크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청년 정치를 가장 앞장서서 시스템적으로 예. 구축해온 게 저희 정의당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30대가 되다 보니까 이준석 돌풍, 세대교체 돌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풍은 이준석 대표가 일으켰는데 청년 정치를 위한 훈풍은 정의당이 진즉부터 만들어 왔다. 예.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에 최초로 청년 비례할당제를 두어서 6명 중에 2명이 청년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정의당을 제일 먼저 창당해서 청년 정치의 산실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또 제가 정개특위위원장일 때 30년 동안 지체됐던 만 18세 선거권을 예.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작으니까 한 일도 축소해서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청년 정치를 가장 앞장서서 일구어오고 있는 그런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저는 심 의원께서는 내년 대선은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자, 예,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 지지 모임도 출범시키고 해서 네. 본격 대선 무대에 나서게 됐는데 원희룡 지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당의 내부 경선에 참여하시는 거니까요. 예. 제가 뭐 좀 평가하는 거는 좀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출마하시는 후보들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4분이고 예, 많죠. 또 뭐 검찰총장 그만두신 분, 또 뭐 감사원장 그만두신 분, 장관 그만두신 분들 이렇게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직이나 임명직의 그 공직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게 한두 분도 아니고 대다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피선거권은 다 갖고 계시니까 그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임기가 있는 공직자들은 자기 임기를 성실하게 채운 이후에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가 지금 1,000명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선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정이나 이런 데 마음 두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예. 또 제주도 출신의 또 대선 후보가 선전하시기를 기대하고 예. 계신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원희룡 지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이제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예. 도민과 다른 길을 갔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많이 원망하시지 않나 예,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 대권 주자로 뭐 얘기가 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그 향후 전망을 어떻게 좀 하시는지요? 제가 뭐 평론가가 아니기 예. 때문에 그 전망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이제 내년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느냐. 예. 지금과 같은 정치 구조에서 그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700만 촛불이 응원한 정부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사실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문재인 정부 대선 주자들이 예. 자신들의 어떤 철학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소모적인 권력을 중심으로 한 이런 대결 정치 하에서는 기껏 해봐야 자기 권력 지키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5천만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골고루 대변하는 다원적인 정당 체제로 예. 가야 되고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승자 독식이 아니라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정책 개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연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그저께 토론할 때 보니까 그동안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기본소득. 후퇴하셨더라고요. 전 뭐 잘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적을 드렸는데 기본소득의 대의는 동의하지만 당장 대통령 돼서 시행할 소득의 내용은 정책의 내용은 월 4만 원 주는 소득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 기본이 되기 어려운 기본소득이다. 이런 지적을 드렸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국가 일자리 보장제 같은 걸 도입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일자리도 있고 공공의 일자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제가 제안드린 바 있고요. 윤석열 총장은 아직 내놓으신 게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제 첫 번째 사실은 공약과도 같은 게 이제 탈핵 정책을 전면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그런 원전 예찬론자의 면모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말씀 드렸는데 월성 원전 과정에서 뭐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외압이 있었으면 또 외압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건 맞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나 외압이 곧 원전 예찬론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는 시대적 아주 절박성이 있는 의제고 정치가 무거운 책임으로 임해야 될 의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어떤 그 대선을 앞두고 이 뭐 세력을 갈라치기 위한 용도로 이 탈핵 또 에너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좀 무책임하다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정책을 내놓으셔서 저희하고도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윤 전 총장께서 이제 활동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주가 지금 특별자치도가 된 지 15년째가 되면서 좀 새로운 변화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 제주 전략을 좀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미래 제주 전략은 사실 제주도민들이 가장 절실하고 또 가장 많은 아이디어와 구상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주도민들께서 구상하는 제주 미래 구상을 함께 참여하고 또 그것을 중앙정치 차원에서 또는 제주도 정의당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조를 맞춰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국회 활동 그리고 또 제주에 대한 높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